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중국까지 참여하는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안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연합 군사훈련이 조만간 현실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하며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쇼이구 장관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찾았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걸로 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한미일이 북핵 대응 차원에서 3국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맞대응에 나서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재래식과 전술핵 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보인다라는.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7월에도 해군 훈련을 함께하는 등 군사 협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북한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전례는 없습니다. 북중러 연합훈련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백두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만큼 앞서 공개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러시아의 위성과 핵 잠수함 기술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걸로 거론되는 장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4년 전에도 이곳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가 참석할 거란 관측입니다. 모스크바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디가 되든 회담 주제는 무기거래 협상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을 지원하는 대신 위성과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첨단 기술을 넘겨받고 식량 지원도 받을 거란 분석입니다. And the Russians are running out of artillery. And then, of course, in North Korea, the famine goes on and has become even more acute. And so perhaps they are more motivated to do a deal. 미 국무부도 이에 대한 JTBC의 질의에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 접촉을 할 거란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한미일 정상이 만난 캠프 데이비드 회동 이후 북중러가 이에 맞선 공조를 강화하면서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가 중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북한까지 합류하라고 제안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다음 주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거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공개한 미국은 북한을 향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0일부터 나흘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여하는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Могут ли в Кремле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такая встреча готовится? Нет, не можем. У нас нечего сказать вам по этой теме. 다만 12일 푸틴 대통령이 포럼 본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이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4년여 전에도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회담 장소까지는 약 14시간이 걸린 걸로 추정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회담 하루 전엔 평양을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공개한 미국은 연일 경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다만 두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사전에 알려진 만큼 회담이 성사될지 시간 장소가 바뀔지는 유동적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예상치 못할 때 움직이는 행보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다 알려진 상황에서 가면은 그만큼의 원하는 기대하는 것을 얻기가 쉽지 않죠. 우리 정부도 이번 포럼에 초청됐는데 전쟁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위급 참석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개 경고했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북한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떤 유엔 회원국도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과 북중러 연합훈련 논의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중대한 위협이라며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산업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 역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의 동남아는 미중의 전략적 이해가 부딪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중 패권 경쟁지인 아세안 협력의 교두보 역할로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 리창 총리가 참석한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이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라며 국제사회가 함께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한중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중관계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합니다. 내일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엔 미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참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중러를 향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